네, 20년 전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논란이 최근에 확산한 이후 밀양 지역에 대한 혐오 감정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오늘 밀양시와 시의회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문유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밀양시장이 이제 밀양시청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임기 중도 아니고 이거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이 사과를 하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밀양하면 사실 성폭행보다도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2007년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 주연 배우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이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밀양이라는 지역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 2014년에 이 한공주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가 바로 2004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요. 2024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4년 바로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왜 아직도 회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도 잘 안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다시 현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밀양시의 지자체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 밀양시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화면이 저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그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많은 분의 공분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네, 자, 안병구 밀양시장의 이제 사과문 발표였는데요. 뒤에 이제 시의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좀 보이고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한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뭐 앞으로 이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과문을 조금 봤는데 예. 사과문을 발표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먼저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겠습니까? 2004년 당시는요, 지금이란 성범죄에 대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요, 오히려 2차 가해로 공공연하게 이런 게 이루어지던 시기였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다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왜 그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사 과정과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어떤 회복이 되었는지, 성범죄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가해자는 오히려 뭐 호의호식하고 뭐 발 뻗고 자는데 뭐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밀양시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최근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밀양 지역 그 혐오 정서까지 불거질 정도였잖아요. 밀양시청의 항의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밀양시 홈페이지에 뭐 집단 강간의 도시, 뭐 성폭행의 도시 이렇게 항의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뭐 한반도가 사실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뭐 세 다리만 건너면 이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요. 이 밀양시 인구도 뭐 1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연루된 가해자가요, 이 44명입니다. 이 밀양시 규모에 비해서 아주 많은 숫자인데요. 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서울처럼 유입 인구가 많지도 않고 뭐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해온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이 44명의 가해자를 생각하면 뭐 부모, 뭐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거치면 상당수 밀양 사람들이 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단 한 명입니다. 이 더구나 이제 성범죄 분위기 자체가요, 예전에는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뭐 제대로 말이나 했겠습니까? 뭐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도요, 이 가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었거든요. 제가 실제 이제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해보면요, 미투 운동 이후에는 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 앞에서도 위축돼가지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성범죄 가해자들과 성범죄 피해자가요, 분리도 안 된 상태에서 나를 성범죄한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이 성범죄 피해 사실이 어땠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언으로 묘사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 앞에서도, 그런데 당시 사회 분위기 20년 전 이 속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제대로 된 진술을 잘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회가 이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려 44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이 완전 거대 가해자 집단인데 피해자 1인의 싸움이었고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여중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해자들이 아무도 이 44명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다들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이 분노로 퍼진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불거진 게 결국엔 이제 유튜버의 폭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가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개하면서 이제 이어진 건데, 계속해서 이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뭐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가게가 폐업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네. 뭐 사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입사할 때 우리가 뭐 입사 지원서에 자기 범죄 경력 여부를 사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허위 기재할 때는 뭐 입사를 취소한다, 이런 취업 규칙이 있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물건 살 때요, 요즘에는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기업 윤리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예. 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만든 분유, 아기 분유, 이게 누가 먹이고 싶겠습니까? 뭐 범죄로 인해서 뭐 처벌을 제대로 다 치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처벌할 수도 없고, 이 범죄자도 그 사람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 물론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요, 사회적 책임, 즉 기업 윤리를 중시할 수 있거든요. 이 사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이 가해자가 자신이 인정하고 내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뭐 사기업이 뭐 기업 윤리상 퇴사 처리했다고 하면 그것은 가해자가 자기가 안고 가야 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추후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그 회사 측의 퇴직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자기가 뭐 자기 임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뭐 취업 규칙 같은 경우에 이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밀양시의 사과, 정말 이례적인 사과로 이 사안에 대한 그런 성난 민심이 좀 수그러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범죄는 가해자 숫자가 워낙 많고요.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이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게 좀 만연하던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이 개인 대 개인의 범죄로만 볼 수만은 없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은 보통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그치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그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항의글이 따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과만으로 이제 성남 민심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히 이제 가해자들이 좀 특정이 되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규명이 이루어져야 사람들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 9명이 집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해자인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만일 진범, 즉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데도요, 성폭행 가해자로 이 신상통일을 당한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왜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이제 상간녀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또 이어서 피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성폭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요, 이 정보를 처리하기가, 삭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법원에서도 이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잖아요. 이 판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감정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이제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처벌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관계는 맞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은 사실을 적지하더라도요, 이 정통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형법상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적 제재를 금하고 이 법원의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남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제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진정 건수가 110여 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부분은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다,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요 사건 중에서 이제 한 여성은 밀양 사건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이 돼서 이 가게, 자기 매장이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해요. 사실 잘못 지목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별점 테러는요,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 대한 이 업무방해까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진범을 잡고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이 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